안녕하세요. 라이딩 읽어주는 남자 라잉남입니다. 국토 종주하려면 부산 을숙도 낙동강 하구뚝 인증센터에서 출발할지 인천 아라 서해 관문에서 출발을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구간을 나눠서 간다고 하면 중간에서 갈 수도 있겠죠. 저는 한 번에 전 구간을 완주하고 싶어서 해당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도착지를 집과 가까운 곳으로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제가 집이 울산인데 부산에서 출발하면 출발은 조금 편하겠지만 지친 상태에서 도착지인 인천에서 다시 서울까지 자전거로 타고 갔다가 버스에서 실어 울산까지 내려오는 게 체력적으로나 멘탈적으로나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 사시는 분은 알아서해 관문 가는 게 부담스럽지 않겠죠. 자전거를 직접 타고 가도 되고 주말이면 전철에 실어 가는 방법도 있겠네요. 저 같은 지방 사람은 버스를 이용하는 게 유일한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울산에서 인천으로 가는 버스를 알아봤는데 하나 있긴 있더군요. 인천공항 리무진 버스. 그런데 알아보니 자전거 적재 불가랍니다. 할 수 없이 서울고속버스터미널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다시 아라 서해 관문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습니다. 숙박비도 아낄 겸 종주 시작을 아침 일찍 할 겸 심야버스를 이용했습니다. 밤 12시 30분에 울산 출발하는 버스가 서울에 새벽 4시쯤 도착하더군요. 아라 서해 관문까지 자전거로 가는 시간 생각해도 아침 일찍 종주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죠. 다만 버스에서도 잠을 잘 잘 수 있는 무던한 분이시면 컨디션 관리에 이상이 없겠네요. 수도권에 사시면 부산 사상버스터미널로 자전거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을숙도와 사상터미널이 그리 멀지 않아 부담은 덜합니다. 다만 부산 공도는 조심히 타시거나 자전거 겸용도로로 이동하길 추천합니다. 저처럼 울산 같은 동해 쪽으로 가시는 분은 노포동 버스터미널로 이동하셔야 되는데 거리가 좀 됩니다. 부산 전철도 공휴일에는 자전거를 실을 수 있으니 휴일에 도착하시면 전철을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파워미터나 심박계가 있고 자신의 평소 FTP를 알면 페이스 조절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전 장거리 투어라 심박계는 챙기지를 않았고 페달형 파워미터로 페이스를 조절했는데요. 제 기준 존2 정도의 강도 이내로 항상 페이스를 맞추는데 신경을 썼습니다. LSD 같은 거죠. 초장거리를 며칠 동안 계속 타야 하니 페이스를 무리해서는 안 되겠죠. 파워미터나 심박계가 없다면 숨이 차지 않고 말하면서 라이딩할 수 있는 정도의 페이스 정도 될까요? 그런데 며칠 동안 같은 저강도 페이스로 쭉 달리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진 않네요. 저강도로만 계속 달리니 심리적으로 지지부진함이 느껴지고 자신의 몸도 그 정도의 페이스에만 안주하는 것 같아 더 지치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덜 재밌고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코스에 따라서 직선 구간이 계속되면 꽤 높은 파워를 쓰며 속도를 올려도 보고 오르막에서는 댄싱도 해보고 하는 게 덜 지루하고 몸도 더 각성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2일차에 소조령 2화령을 넘고 다리에 데미지가 쌓이는 것 같아 페이스를 늦춰서 2-3시간 정도 낮은 강도로 달렸더니 심리적으로 너무 지치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앞에서 작은 경차가 비포장길을 저보다 더 느린 속도로 가길래 약간 답답한 마음이 들어 길이 좋아지자마자 스프린트를 해서 빨리 달렸거든요. 잠깐 그랬더니 몸이 다시 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기분도 상쾌해져서 피로가 오히려 없어지더군요. 그날 오후를 재미있게 마무리한 경험이었죠. 많은 구간을 저강도로 지치지 않을 정도로 타시되 자주 강도를 올려서 변화를 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종주를 시작하며 마주치는 첫 큰 오르막은 첫날 후미 계곡에 (2일차에) 세제를 넘는 소조령 2화령이 있고
낙동강 자전거 도로 진입하기 전인 상주 근처에도 당황스러운 경사도의 오르막이 있었어요. 낙동강 길에서는 무심사, 박진고개 등이 있네요. 제 기준 대부분 끌바 안 해도 되는 구간이었는데 상주 경천대 근처 무심사는 로드 자전거의 경우 타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경사가 심했습니다. 거의 마지막 어필이라고 할 수 있는 박진고개도 지칠 대로 지친 상태라 더 힘들게 느껴지긴 하는데 꾸준히 천천히 올라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도 개인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의 경우 오르막은 오히려 탈만했는데 시멘트로 포장된 지루한 자전거 도로가 더 힘들었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에 몸이 그 충격을 다 받으니 쉽게 피곤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날 오전 발목이 아파서 힘들었네요. 특히나 낙동강 하고떡 인증센터 가기 전 김해의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를 달릴 때는 꽤 힘들었습니다. 길도 안 좋고 발목은 아프고 길은 끝날 것처럼 끈질기게 끝나지 않고 제가 지방에 살아서이지만 한강 자전거 도로가 좋았습니다. 아스팔트로 포장도 너무나 잘 되어 있고 보급할 것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높은 빌딩들도 많고 지루할 틈이 없는 구간이죠. 남한강 구간도 좋았습니다. 예전 철도길을 그대로 사용하는 구간이 많아 오르막은 거의 없고 특히 터널을 통과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제 자전거길에서 낙동강 자전거길로 넘어드는 상주 상풍교 경천대 구간도 힘들지만 코스가 특이해 재밌었습니다. 달성보 근처 자전거길은 대도시 근처라 포장이 너무 잘 되어 있어 스프린트처럼 빡세게 달리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박진고개도 힘들지만 기억에 남는 구간이네요. 사람들이 힘든 마음에 낙서를 너무 많이 해서 마을 이름 낙서면과 매칭시킨 것도 재미있었고 초등학교 6학년 아들과 종주를 한다는 아빠를 만나 더 인상에 남습니다. 사실 대부분 강과 산으로 이루어진 구간이라 초반에는 경치 압도되다가도 비슷비슷한 경치에 별 인상을 못 느끼게 되기도 하죠. 그 와중에 세제 자전거길 초입에 있는 괴함이 멋있었고 이화령 정상에서 보는 마을도 좋았죠. 낙동강 자전거길에서는 낙동강 위를 데크길로 통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물과 더 한층 가까이 가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국토종주하면서 느낀 건데 외국 사람들이 국토종주를 정말 많이 한다는 겁니다. 국토종주 라이더의 반 정도는 외국인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이 보이더군요. 나중에 그게 너무 신기해서 외국인 붙잡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For Vietnam and Australia. US, England, France. You met each other in friend days alone? No, we know each other for many years now. We all live in Vietnam. 베트남에서 친구들끼리 온 거였는데 이번에 본 외국인들은 커플로 타는 사람도 보였고 가족 단위로 종주하는 사람도 보였는데 가장 많이 보이는 게 4명 정도의 친구들로 보이는 그룹들이었습니다. 국토종주를 마치고 낙동강 유인인증센터에서도 외국인들이 국토종주 증서를 받고 메달까지 구입해 가더군요. 안내데스크에는 영어로 별도 안내문이 있을 정도이니 외국인들 사이에 국토종주 길이 많이 알려지고 힙한 여행 테마로 자리 잡은 거 아닐까 싶더군요. 은근 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언제든 라이딩 컨셉을 바꿔도 좋구나. 이건 혼자 라이딩에서 쉽게 가능한 건데 힘들다 싶으면 페이스를 낮춰 샤박 카페 라이딩식으로 천천히 즐기고 직선 구간을 빨리 달리고 싶으면 파워를 올리기도 하고 처음 오르는 길이라 PR의 의미도 없는데 어필을 전력으로 오르기도 하고 언제든 마음 내키는 대로 라이딩 컨셉을 바꾸니까 정말 여행 느낌이 납니다. 보급 부분에서 얘기했지만 하루 종일 라이딩하는 만큼 잘 먹어야 합니다.
맛있어 보이는 거 나트륨 같은 거 안 따지고 마구 먹어대고, 라이딩이 끝난 저녁에는 평소에는 거의 안 마시는 술도 마시고, 3박 4일 동안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체중 늘 걱정이 없고 오히려 컨디션은 좋아져 치팅에도 부담이 없었습니다. 약간은 뜬구름 잡는 얘기지만 국토정주하며 우리나라 산, 강, 논, 밭 등을 3박 4일 동안 계속 보니 뭔가 패턴이 보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랄지 철학이랄지 환경을 더 이해하게 되더군요. 이 땅에 태어난 걸 내 페달링으로 내 다리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느낌,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곳곳에 숨겨진 멋진 곳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뜬금없긴 하지만 낙동강 자전거도로 막바지에 있는 무심사 어필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그 길을 가면 우회도로가 정식으로 이정표로 안내되고 있지만 전 일부러 우회도로를 무시하고 무심사 어필을 올랐습니다. 무심사 어필은 빨래판 오르막에 경사가 무지막지에 타고 가는 게 불가능하고 100% 끌바해야 합니다. 끌바를 하다 보니 절에서 불경 소리가 들리더군요. 3일을 힘들게 라이딩하고 막바지에 불경 소리에 맞춰 끌바하며 생기는 라쳇 소리가 묘하게 서로 어울리더군요. 제가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묘하게 마음이 가라앉고 왠지 모를 충만감이 드는 게 행복감이 들더군요. 그 와중에 왼쪽을 내려다보니 낙동강이 굽이쳐 내려가는 경치가 보이는데 아주 사사로운 경험이었지만 오랜 동안 기억될 순간이었습니다. 꼭 무심사 어필이 아니더라도 국토정주하는 동안 한두 번은 그런 충분한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걸 온전히 느끼시길 바랍니다. 전 아마도 이런 걸 경험하기 위해 국토정주를 했던 거 아닌가 싶거든요. 여태까지 생각나는 대로 국토정주 전에 미리 알고 준비해야 될 것들을 얘기해 봤습니다. 다음 영상들도 한동안 국토정주 영상을 하루 단위로 올리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딩 읽어주는 남자 라인남이었습니다.